김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진영입니다. 요즘에 SNS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다양한 챌린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챌린지 많죠. 많죠? 우리 다솜 씨는 어떤 뭐 챌린지 동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다양한 챌린지 많이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목세훈 아나운서가 했던 아무 노래 챌린지? 뭐 이런 거? 저도 좋아요 눌렀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해요. 잘하시더라고요. 네, 준영 씨는요? 저는 뭐 스마일 챌린지라든지 뭐 모티바 핑크 챌린지 같은 운동하는 챌린지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챌린지들의 처음을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이요? 네. 뭘까요?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 아,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그렇죠. 챌린지요? 네, 루게릭 환자들에 대한 기부금 마련을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진행이 됐던 그 챌린지가 네. 처음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덕분에 챌린지도 많이들 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이렇게. 네. 우리 말 나온 김에 같이 할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저는 덕분에 한번 감사함을 전달할 분들이 계세요. 네. 누구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 분들. 아, 그럼요. 의료진들을 위해서.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의료진분들 우리 덕분에 네, 우리가 이렇게 의료진 건강할 덕분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렇게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 전북이 참 좋다에서 소개할 내용은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띵동띵동 봄이 왔어요 이랬는데 네. 벌써 6월입니다. 실록의 네. 계절이에요. 더워 죽겠습니다, 정말. 벌써 더워졌어요. 네. 아시죠?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탄다는 거. 지금도 사실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계세요. 지금도 이제 에어컨을 3대 중에 2대를 틀어놨는데, 네. 저처럼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이 여름이 달갑지만은 않아요. 맞습니다. 지치거든요. 여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치는데, 이 지친 몸과 마음을 아주 확 일깨워줄 과실류를 그래서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과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전북 고창으로 떠나보면 됩니다. 함께 가보시죠. 가지부터 열매, 잎, 뿌리까지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오늘의 주인공 뽕나무. 딱 이맘때 수확의 기쁨은 물론이요, 입안 가득 상큼함을 선물해주는 열매. 바로 오디 지금 소개합니다. 볕이 좋고 흙이 고운 고창의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오디가 있습니다. 요즘 어디가 제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러 왔거든요. 아, 그래요? 이 농장 규모가 제법 되더라고요. 예. 저희 혼자서 작업을 못하고 네. 인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출국을 했어요. 코로나19 사태에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의 입국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 같이 하자고요? 예. 뭐 도와드려야죠. 예. 요즘 농촌마다 일손 부족으로 수확이 힘들다고 하던데 동화 씨 오늘 제대로 한몫하는 거죠? 농장 주인 아저씨 따라 바쁘게 움직이는 동화 씨 수확하는 걸 보니 솜씨 좀 있는데요. 딱 하나 먹으면은 그 처져 있다가도 아침에 활력이 싹 생길 것 같은 상콤해. 다른 오디와 다른 고창 오디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고창이 해안가 주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해풍을 맞고 자라니까 그 해풍 속에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고창의 황토가 네. 또 유명합니다. 황토 속에 또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고창의 오디가 유명하고 고창의 농산물이 아주 유명합니다. 블랙푸드의 대명사 오디는 당뇨와 혈압,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낌없이 주는 오디의 무한 매력에 반해 귀농 10년째 오디를 수확하고 있는 부부랍니다. 은연중에 누구 바구니가 먼저 채워지나 이런 경쟁을 하고 하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많이 땄을 때 기분이 좋고 내가 좀 덜 땄으면 미안하고 소비자들한테 네. 전화가 자꾸 오니까 자꾸 전화 받느라고 경쟁심을 갖고 하죠. 이런다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그렇지.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모자 계속 올리잖아요. 목이 좀 이걸 올리면 목이 터져 묶여. 항상 같이 있어서 좋죠. 사랑하는 사람과 24시간 같이 있어서 좋잖아요. 저도 그래요. 같이 있으니까 좋고 동반자니까.
바쁜 도시 생활을 접고 고창으로 귀농한 뒤 부부 금슬은 물론 건강도 좋아졌다는데요. 청정 지역 고창이 주는 귀한 선물 아닐까요? 다 어디가 보니까는 싱싱하고 예. 우리 몸에도 좋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 네. 이거 판매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공센터가 있는데 네. 그곳에서 동결 건조도 하고 아. 주스도 만들고 해서 네.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수확한 오디를 직접 선별 가공까지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요. 오디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짜. 목넘김도 부드럽고 입안에서 맴돌 때 그 향도 굉장히 좋네요. 약간 오디기도 한데 뭔가 와인을 마시는 듯한 느낌도 나기도 나고. 여기에서 생산된 원물로 100% 해가지고 만들으니까 믿고 드셔도 좋고 특히나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찾는 부분이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바꿔서 한번. 괜찮죠. 저는 그러면 디저트 먹방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디저트 먹방. 스튜디오를 벗어나 첫 야외 촬영에 도전하는 다솜 아나운서. 오디 먹방 잘할 수 있죠? 고창 오디를 활용해서 잠깐만 저 안 해봐서 몰라요. 고창 오디를 활용해서 다양한 여름 요리를 정정희 원장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오늘 어떤 요리 만들어 볼까요? 더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창 오디를 이용해서 시원한 올챙이면 냉면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네, 올챙이 냉면? 왜 올챙이예요? 올챙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다솜 씨, 올챙이가 아니라 오디와 뽕잎으로 색을 낸 올챙이 냉면이라고요. 오디 그리고 뽕잎 분말 그리고 치자까지 해서 세 가지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에 준비된 재료를 섞고 색을 내주는데요. 반죽이 완성되면 채반에 걸러 올챙이 모양의 면을 만들어주면 끝. 오디는 이렇게 요리에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색감이 좋잖아요. 식욕을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맘때쯤에 오디 요리 한번 해보시면 참 좋죠. 잘 익은 올챙이 면을 찬물에 헹궈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상태로? 네. 되겠죠? 예, 그냥 그 자리에서 부어주셔도 돼요. 잠깐만요. NG. 잠깐만. 손이 큰 다솜 씨가 가득 채운 육수로 완성된 올챙이 냉면 한 그릇. 또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더위도 식힐 겸 또 영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요거트를 이용해서 네. 오디 요거트 스무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 생과와 우유, 요거트와의 만남. 오디 본연의 색을 그대로 살린 오디 스무디.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식감이요. 칼국수 면도 아니면서 그리고 소면도 아니면서 쫄깃쫄깃한 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냉면 육수가 시원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 예뻐요. 생각보다 굉장히 달아요. 침 넘어갔어요. 살짝 씹히는 맛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트랑 우유랑 반반씩 넣어서 그런지 너무 되직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태풍 맞고 자란 고창의 맛있는 오디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창 오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청정 지역 고창에서 나고 자란 오디. 올여름 블랙푸드의 대명사 오디로 맛도 건강도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디, 이만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자, 우선 우리 다솜 씨의 첫 번째 야외 촬영을 한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오디 맛이 따봉이었어요. 나가기 전에는 막 입이 여기까지 나오시더니. 네. 아유,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진짜 오디가요.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네. 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고요.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당뇨 예방에도 좋고요. 무엇보다 진영 씨를 위한 숙취 해소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진짜? 네. 오디가요. 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오디 하면은 왜 그냥 갈아 마시는 정도를 생각하시잖아요, 많이들. 그래요? 그래요. 오디 잼도 많이 만들고. 아, 그런가? 네. 근데 저는 그랬는데 음. 이렇게 또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네. 근데 앞으로 또 기력 떨어지고 하면은 다솜 씨 말씀대로 이렇게 또 요리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고창 오디도 참 유명한데요. 사실 고창하면 또 수박 참 유명하잖아요. 수박,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고창 오디를 재배한 농가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네,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디로 에피타이저를 즐겼다면은 영원한 국민 간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지역의 명품 바로 빵입니다. 네. 빵을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네, 특색 있는 빵으로요. 동네 빵 골목골목을 다 누비고 왔다고 합니다. 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네. 저도 빵 참 좋아하는데 아, 빵순이세요? 네, 다음번에는 꼭 빵 먹으러 갔으면 좋겠네요. 아, 우리 다솜 씨가 빵순이라고 했는데 사실 다솜 씨 못지않은 빵순이가 또 있어요. 누구죠? 전참 가족 중에. 지은 씨. 그렇죠. 깐깐한 쪼꼬미 남진 리포터가 이 빵지 순례 깐깐하게 아주 다녔다고 하니까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맛있는 빵을 찾아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깐깐한 쪼꼬미를 본 적이 있는가? 바쁜 현대사회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빵.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동네 빵집들이 많이 사라지곤 하는데요. 서울에는 군산에는 대전에는 유명한 도시에는 유명한 빵집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지역에는 어떤 빵집이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시죠. 빵지 순례! 노릇노릇한 빵 냄새에 이끌려 달려간 첫 번째 빵지 순례. 보기만 해도 군침 흐를 것 같은 비주얼의 빵이 가득 있습니다. 매장에 있는 빵만 해도 40여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저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떤 빵을 먹어야 하나요? 대표님 이거 빵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먹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마늘빵하고 네. 깜빠뉴 5종 세트가 시그니처 메인입니다. 깜빠뉴는 그전에 장발장에도 나오는 빵 종류인데 시골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장발장에 그 훔쳤던 그 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손님이 맛있는 빵을 드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메뉴 개발에도 힘쓰면서 이 집만의 특색 있는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직접 천연 유산균종과 천연 발효종, 호밀종들을 다 직접 배양해서 사용하고 있고 빵의 성질과 그 식감에 맞춰서 발효종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연 발효종만 사용하며 몸에 해로운 방부제와 식품 첨가제를 넣지 않는 것. 두 번째, 빵의 특성에 맞는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의 비결이 여기 있었는데요. 사장님의 철학 덕분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취향을 저격하는 빵이에요. 먹으면 손이 자주자주 가는 그런 빵입니다. 맛이 최고 금메달이더라고요. 대표님은 각종 제과 제빵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현재 국가대표 기술 감독을 맡고 계실 만큼 실력 있는 제빵사입니다. 먹고 싶은 빵을 골라왔으니 맛을 안 보면 섭하겠죠. 제과 제빵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추천해주신 이 빵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럽빵이에요, 유럽빵.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해주신 게 바로 요 깜빠뉴.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게 간 만든 빵이라 지금 뜨끈뜨끈하거든요. 오, 와. 노릇노릇 잘 익었다는 걸 보여주는 듯 결대로 뜯어지는 빵. 오, 부드럽게 이거 튀기는 거 보세요. 이 결 봐, 결. 뜨거워. 모양처럼 맛도 완벽할까요? 이 겉에 얇은 이 껍질은 바삭한데
안에가 너무 촉촉해요 지금. 제가 또 두 번째로 놀란 건 풍미가 장난 아니에요. 입에 넣는 순간 기분 좋은 그 달달함이 확 퍼져가지고 그냥 계속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진짜 딱 그런 맛. 와, 이렇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정한 빵순이는 먹기 전에 냄새부터 맡지. 야, 마늘 향이 이게 진짜 다른데? Unbelievable. 와우, 진짜 맛있어. 보이세요? 이 촉촉함? 느껴지나요? 제가 턱관절이 안 좋아요. 턱관절이 안 좋아서 이거 딱딱한 걸 못 먹는데 이건 진짜 바게트계의 신세계네.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명란빵을 먹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 명란젓이 들어가 있어요. 아, 요즘 명란 파스타도 있잖아요. 이건 진짜 완전 퓨전 빵이네. 고급 디저트 느낌이 나요. 먹는 거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남지은. 맛에 감동해 폭풍 흡입을 하고 있지만 얼굴에서 행복감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첫 번째 빵지 순례 성공한 것 같죠? 이게 정말 먹으면 먹을수록 아, 건강한 빵이구나. 이게 확 느껴져요. 먹어도 아, 빵은 몸에 안 좋은데 이런 죄책감에서 뭔가 해방된다.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들어간 두 번째 빵지 순례. 들어가자마자 먼저 눈길을 끈 건 알록달록 색깔로 이루어진 빵인데요. 어머머머, 이거 색깔 봐. 아니 뭘 찍고 계세요? 아니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안 아, 찍을 수 그래요? 없는데 이게 빵이에요? 보시기에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사과. 이게 사과.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고구마구만 누가 봐도 영락없이. 그렇죠. 네. 익산에서만 하는 날씬이 고구마를 이용한 우리의 특화 상품이에요. 거기에 또 익사마를 넣어서 담백하고 사장님 여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다 드십시오. 정말요? 환영합니다. 정말이죠? 예. 익산 특산품인 날씬이 고구마, 깨, 말을 이용해 빵을 만드는데요. 지역의 농산물로 지역도 살리고 다른 지역 사는 사람에게도 빵을 맛보게 함으로써 익산의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명장님하고 같이 이제 빵을 개발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제품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 박준서 명장과 함께 익산의 특산품으로 만든 고구마 빵은 식감도 좋고 모양도 좋아 빵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베스트 메뉴 중 하나입니다. 익산의 지역의 특색이 나타나는 그런 빵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꾸덕꾸덕하고 되게 깊은 맛이 나요.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저절로 들게 만드는 빵의 매력적인 자태가 보이시나요? SNS가 발달한 요즘 비주얼도 중요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야, 제가 선별한 이 빵들 좀 보세요. 아, 근데 이게 뭐부터 먹어야 되죠, 도대체? 요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워. 여러분, 정말 군고구마 같은데요? 이게 식감은 부드러운 깨찰빵인데 이게 고구마 앙금이 진짜 그냥 고구마예요. 근데 신기한 게 달달함뿐 아니라 담백한 달달함? 이게 같이 공존하는 게 엄청 신기한데? 이거 제가 봤을 땐 우리 어머님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사과입니다. 사과 모양. 아, 어떻게 먹어요, 이거 아까워서? 사과를 들고 있는 나는 백설공주다. 자칫 빵 먹으면 좀 느끼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거는 요 자체로 그냥 상큼해서 확실히 이 사과향이 입안에 팍 가득 채우는데 그런 느끼함이 없어요. 그런 걸 확 잡아주네요. 와, 진짜 사과를 베어무는 느낌. 익산의 보석 유명한 거 아시죠? 밭의 금은보화. 요 고구마를 여기다 박았죠. 실제 보석처럼 엄청 반짝반짝 빛나요. 반짝반짝 빛나는 익산의 보석처럼 솜니 보석빵도 빛날 수 있을까요? 맛있어. 고구마가 너무 무르지 않고 덩어리째 이렇게 쏙쏙쏙쏙 박혀있거든요, 고구마가. 그래서 이 식감이 좋네. 깐깐한 쪼꼬미께서 빵 먹방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던 일 멈추고 우리 모두 집중해봐요. 빵 같은 거는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한 번 먹고 이렇게 두 번 먹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쁘다.
이게 먹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진짜 재료를 아낌없이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그 식감이 너무 좋고 든든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트렌디하면서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농산물도 다 접목시킨 그런 곳이다. 지역도 살리고 프랜차이즈와 다른 차별화된 매력을 선보이는 동네 빵집. 멀리 가지 말고 동네 빵집에서 빵지 술래 어떠신가요? 고객님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빵은요, 네. 맛도 참 중요하지만 이 크기, 비주얼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 이 빵순이가 인정하는 최고의 맛집들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빵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정말 그 영상 보는 내내 눈이 하트가 돼서 저도 들어갈 뻔했습니다. 영상 안으로. 그리고 뭔가 이 스튜디오에서 그 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또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저는 그 빵을 먹어봤어요, 진영 씨. 아, 좋겠네요. 네. 부러워 죽겠네요. 아니, 첫 번째 네. 나왔던 빵을 직접 먹어봤는데 뭐 저 화면 속의 빵은 아니었지만요. 네. 정말 그 본연 재료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만들고 계셨던 이 빵이 사실은 유럽 종류의 빵이래요. 그래서 뭐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네. 끝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밀가루도 종류가 참 많은데 그 빵의 특색에 맞게 밀가루를 다른 밀가루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참 저도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하트 뿅뿅이 나왔군요. 네, 정말 들어갈 뻔했어요. 빵이 맛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집 말고 두 번째 집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집은요, 이게 맛도 맛있지만 비주얼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까 그 고구마빵과 사과빵 네.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과일로 특히- 착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상큼할 것 같아요, 뭔가. 특히 이제 고구마빵 같은 경우에는 그 익산의 특산품인 날씬이 고구마 그리고 마, 깨 이렇게 세 가지로만 만들었대요. 아, 그래요. 빵도 특이하지만 두 번째 빵집이 있는 곳이요.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된 거리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안타깝게 지금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는 거리라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빵집을 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장님의 깊은 뜻을 우리 박준서 제과 명장님께서도 흔쾌히 함께 같이 하시자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의 빵이 탄생이 됐다고 하는데 네. 화면으로 볼 때는 뭐 예쁜 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예쁜 빵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는 먹고 싶은 빵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5월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세 아동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네. 지난 3월에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서 네.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작년 8월에 충남 아산에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률이 민식이법인데 참 요즘에 이 법률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박수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민식이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민식이법이 어떤 법률의 이름은 아니고요. 이때쯤에 그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저희가 통칭해서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도로교통법 뭔가 좀 어려운데 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그리고 신호등, 과속 방지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행정적인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뭐 일반 운전자들과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특가법. 하는 들어보셨죠? 이 특가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 이제 처벌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 이제 문제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 편하게 그냥 이 특가법의 내용을 앞으로는 그냥 민식이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민식이법을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진영 씨가 이제 아이가 있으시니까 법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이가 몇 살일까요?
어린이가 법률적으로는 글쎄요, 한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 정도. 다솜 씨는 어때요? 저도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법률은 이제 만 나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으로 이야기하면은 만 13세 미만의 아이를 어린이라고 합니다. 그 민식이법의 내용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을 하거나 네.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미만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30km에 대한 속도 제한은 항상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그 안전운전 의무, 이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안전운전 의무고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전운전 의무가 광범위한 의미라서 저도 뭔가 명쾌하게 딱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어려워요. 네.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뭔가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두 분도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운전을 하면 운전자가 이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뭐 교통규칙 준수 의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전방 주시 의무, 차량 거리 유지 의무, 또 보행자 보호 의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의무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각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가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에 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의 그 속도가 정해져 있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속도를 지켰느냐를 먼저 봐야 될 것이고 신호를 지켰느냐 봐야 될 것이고 이제 비가 오는 날이면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보통의 속도보다는 조금 줄여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느냐 이것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신호등이 없는 이제 횡단보도였으니까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보행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운전했느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안전운전 의무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좀 많죠.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그러면 이번에 전주에서 발생했던 어린이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안전운전을 이행을 안 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불법 유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기사로만 보긴 했는데 기사에 보면은 불법 유턴을 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고가 난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라고 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다면은 뭐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수사 단계라서 앞으로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에 제가 이 전화를 참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전화요? 전화가 와요, 일단. 그래서 이제 받으면 그 운전자 보험을 갱신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제 새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전화가 와요. 네, 네.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전화를 주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사고가 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을 받고 또 이 벌금도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은 무조건 처벌받는다더라. 이제 그러니까 이 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분명한 오해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속 30km 이하로 운전을 했고 또 안전운전 의무를 다 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어린이의 어떤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해도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30km 이하와 안전운전 의무 이행. 네, 이 두 맞습니다. 가지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이 안전이라는 게 이 법의 입법 취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법 취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가중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량이 좀 과하다. 이제 민식이법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네, 아유. 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네, 민식이법 거기에 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 있고 음주운전은 고의가 그렇죠. 있을 이제 수 뭐 있죠. 모두가 비난할 수 있는 네네. 이제 그런 사고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범죄의 어떤 하한 형량이 같다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조문에 적혀 있는 형량이 그렇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뭐 죄질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형량이 정해질 거라서 앞으로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정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식이법의 형량에 대해서 뭐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네. 이게 진짜 높긴 한 건지 좀 이렇게 기준이 안 섰는데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식이법 형량과 관련해서 이제 이 법 자체가 어떤 실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또 예방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네. 그러니까 운전자라면은 안전운전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필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구역에서 어떤 운전자들의 인식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30km 이하로 운전을 하고 또 안전운전 의무를 다 지키고 그 횡단보도 앞에서는 잠깐 멈추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출발을 하고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두 해나간다면 어린이 사고도 줄이고 또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는 일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 태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 태안하면요, 풍부한 해산물도 참 유명하지만요, 이 해양성 기후에 아름다운 해변길이 참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내 지친 몸을 달래주는 태안, 울창한 소나무 숲과 그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나를 반기는 곳, 태안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바다와 소나무 숲이 있는 태안.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힐링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지쳐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줄 해변에 왔습니다. 바다! 야,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곳 태안에서 힐링의 시간, 스트레스 함께 날려보시죠. 갑니다. 고고! 만리포와 몽산포, 연포 등 무려 28곳의 해수욕장이 있는 태안. 태안 국립공원으로 조성된 태안의 해변길을 따라 걸으면 눈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름다운 이 길을 함께 걸어줄 길동무가 되주실 분이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국에 여러 길들이 있지만 특히 이 태안의 해변길이 예쁘고 조성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태안은 긴 해안선을 따라서 아주 이제 걷는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울창한 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걸으실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해안 사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해안 사구에 그 사구 식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도 있고. 태안군 원북면부터 고남면까지 총 100km에 걸쳐 조성된 해변길.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천혜의 자연 경관과 다양한 생태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진분홍 꽃들이 반겨줍니다. 와, 꽃이 활짝 폈네요. 네, 꽃이 활짝 폈죠. 지금 아주 제철이에요. 향기 너무 좋아요. 좋죠. 예. 오. 이 꽃은 이런 사구 식물에서 자라는 그런 해당화라고 하는 꽃입니다. 해당화. 네. 그 노래 선마을 선생님에 나오는 그 꽃인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와, 피고 지고 하는데 지금 이제 활짝 네. 핀 시기네요. 네, 지금이 이제 제철이죠. 네. 우리 선마을 선생님 언제 오시나. 사랑하는 연인의 애틋한 전설이 담긴 해당화 이야기를 들으며 해변길 걷기는 계속됩니다. 곰솔길이 끝나면 드넓은 바다와 갯벌이 이어지는데요. 태안의 갯벌은 남의 갯벌과는 달리 단단한 모래 갯벌이기 때문에 발이 푹푹 빠지지 않아 조기잡이 갯벌 체험은 물론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쫙 펼쳐진 이 갯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이 안에는 무수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는 그러한 곳인데요. 육지와 바다의 저 중간 완충 작용으로서 정화 작용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조그마한 개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렇게 예술 작품들도 만들어 놓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정화 작용을 하는 것들이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멀리서
해서 시베리아나 이런 곳에서 출발해서 뉴질랜드나 호주까지 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을 한다든가 휴식을 취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바닷가의 커다란 바위. 그 모습이 마치 거북이나 자라의 모습과 흡사한데요. 전래동화 별주부전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자라바위라고 불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위는 자라 모양의 바위이기도 하고 이제 때로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거북이 바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옛날 이제 우리 그 설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자라와 같이 이제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별주부전에서 이름을 따서 별주부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체험 마을도 운영하고 있고요. 독살이나 이러한 체험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독살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쌓은 돌담입니다. 청포대 마을에선 전통 어로 방식 그대로 독살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낚싯대 없이 맨손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안면도와 인접해 있는 작은 포구 마건포를 찾았는데요. 제철 해산물로 시원한 바다의 맛을 한번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어나면 사시사철 또 행복한 수돗물들 가득한데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게 좋나요? 요즘에는 갑오징어가 제일 좋을 철이에요. 산란 직전이라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올랐을 때예요. 사장님이 강력 추천하는 갑오징어를 만나기 위해 주방으로 출동. 커다란 수저 속에 있던 큼지막한 갑오징어 한 마리 두 손으로 꽉 잡아야 할 만큼 힘이 좋은데요. 한눈에 봐도 최상급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갑오징어보다 더 큰 이쪽에선 찰박이라고 부르거든요. 찰박이는 일반 갑오징어의 살이 2배 정도 돼요. 이거 어디서 잡은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직접 잡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네. 직접 이 태안 앞바다에서 잡아온 갑오징어인 거예요? 네, 맞아요. 와, 반갑다. 사장님은 능숙한 솜씨로 갑오징어의 길고 납작한 뼈를 제거한 다음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쳐냅니다. 차가운 물에 식힌 갑오징어는 먹기 편하게 얇게 저미어 푸짐하게 준비하고요. 향 좋네요. 얘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네, 여기에는 사과, 배, 키위, 레몬 각종 과일들을 엄청 갈아 넣어서 상콤하고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과일 육수예요. 넓은 그릇에 살짝 얼린 육수와 채소, 갑오징어와 메밀면까지 아낌없이 담으면 갑오징어 물회 완성! 여기에 시원한 해물탕이 빠지면 서운하겠죠. 우럭 한 마리를 통째로 넣은 해물탕까지 준비 끝. 맑은 탕에 물회 그리고 회덮밥 기존에 다 알고 있던 음식들이지만 제가 알고 있던 건 아니에요. 네. 상당히 크고. 갑오징어 물회는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맛을 같이 느끼실 때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릇에 각종 채소, 야채, 갑오징어 많이 넣고 한데 비벼 드셔야 훨씬 더 맛있어요. 매콤한 양념과 달콤한 과일 그리고 상큼한 채소가 만나 찰떡궁합을 보여주는 갑오징어 물회. 또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우럭 해물탕까지 맛보면 태안바다의 감칠맛이 깊게 느껴집니다. 그래, 이 맛이죠. 태안에 직접 오시면은 계절별로 다양한 음식들이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맛보고 즐기시면은 훨씬 더 즐거움이 배가 되실 거예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야 했던 올 봄. 우리는 태안의 시원하고 너른 바다가 무척이나 그리웠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데요. 싱싱한 수산물로 태안의 바다까지 맛보면 몸도 마음도 절로 힐링됩니다. 여러분, 태안에서 만나요. 다솜 씨 혹시 이번 주가 무슨 주인지 아세요? 이번 주 알죠? 네. 6월 첫째 주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몰라요, 우리 다솜 씨가. 뭔가요? 네. 자, 이번 주가 2020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입니다. 오는 11일까지 계속이 되는데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을 맞이해서 지난 일요일에는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126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맞습니다. 동학농민혁명하면 네. 전국 규모로 진행된 어떻게 보면 대규모 이 항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반봉건 또 반외세를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농민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추구하며 평등 사상을 추구했던 대규모 항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정민 이사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이 동학농민혁명 어떤 사상에 근거하고 있나요? 흔히들 뭐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처럼 인간 개개인이 다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개념화하면 평등 사상이죠. 만민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이제 봉건 사상하고 배척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이제 반봉건의 기치하고 연결되는 거고 이제 그런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외세가 들어오죠. 청군이 들어오고 일제가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저항해서 한 또 반외세 투쟁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화 투쟁과 반외세 투쟁을 같이 겸한 우리 역사에서는 뭐 굉장히 드문 예라고 볼 수 있죠. 저희들은 뭐 흔히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뿌리다. 네. 이 동학농민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그 다음 해 의병운동이 진행이 되고 그 의병운동을 계승한 게 3.1운동이고 그렇죠? 예, 뭐 광주학생의거도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고 그 뒤에 4.19 뭐 그다음에 5.18 6월 항쟁 그리고 이제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촛불 집회까지. 모든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투쟁의 뿌리에 그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동학농민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민주운동의 시발점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126주년 기념식과 더불어서 그리고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 일주기 추모식이 함께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녹두관에서 진행이 됐다고 해요. 이게 어떤 행사들이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크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120주년을 기념하는 그것을 일종의 뭐 축하한다고 할까요? 축하하는 기념식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북해도 대학에서 모셔온 그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식이 있었는데 그 안장 1주년을 맞이한 추모 행사가 같이 병행이 됐죠. 추모식을 끝난 다음에 다시 밖에 그 광장부대에서 이제 전북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추모 공연을 했죠. 이게 맞아요. 문화예술로 그 추모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행사까지를 겸했습니다. 전주 동학농민혁명 녹두관 하면 지난해에도 문을 열었잖아요. 이곳에 가면 또 어떤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녹두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학농민군 지도자 그 유해를 모신 그런 곳인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동학농민혁명 전체 과정 속에서 전주가 갖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입성. 이거 이제 최대 전승이라고 그렇게 우리 기억하고 있죠. 그다음에 동학농민군하고 관군하고 화약을 맺은 거. 그게 이제 6월 11일이거든요. 전주 화약. 그 화약을 통해서 민과 관이 협치를 했죠. 이게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 민관 협치뿐만 아니라 그 협치를 지방자치의 형태로 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지방자치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소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그 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진도에서 북해도 대학의 그 연구실 내 창고에 보관되게 된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유해봉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모셔왔는데 이제 그 유해봉환 과정 그리고
봉안하고도 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작년에 모시게 됐는데 그 네. 모시게 된 과정, 이런 과정들이 그 녹두관에 가면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11일까지인데 6월 11일까지 며칠 좀 남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행사들이 더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선은 지금 이제 사실은 코로나 전국 때문에 네. 저희가 준비한 행사들을 마음껏 펼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그 한옥마을에 가면 동학혁명기념관이라고 있어요. 네. 용어들이 좀 혼란스러울 텐데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거기는 동학혁명기념관. 거기는 천도교, 천도교 시설이에요. 이게 천도교에서는 농민을 빼고 동학혁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 한옥마을은 워낙 접근성이 좋아서 저희가 그 장소를 빌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중간에 6월 6일에 전주 지역 유적지, 전주에도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 녹두관을 비롯해서 녹두관이 있는 완산칠봉은 뭐 굉장히 중요한 전적지지요. 네. 그리고 이제 객사,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직접 입성을 했던 풍남문, 그리고 그 아까 민관 협치로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됐다고 했는데 그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선화당이거든요. 네. 선화당, 전라감영, 이 전라감사가 통치했던 그 선화당이 최근에 복원됐잖아요. 복원돼서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중요한 유적지들을 돌아보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뭐 그런 행사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뭐 자료 전시, 그다음에 학생들을 또 봄에는 그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그 작품들을 전시해가지고 같이 공감하는 뭐 그런 공간도 마련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시민들이 직접 문화 체험을 하면서 우리 중요한 역사, 전주로서는 가장 소중한 역사죠.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래서 뭐 그 판화 체험을 직접 해본다든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주된 영상들, 요즘 영상 자료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마련이 됐어요. 그 영상 자료들을 같이 보는 그런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주화 운동, 네. 최초의 민주화 운동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운동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또 그 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 코로나 전국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다시 되새겨지는 것 같아요.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정신이 사람이 하늘이다. 인내천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근데 지금 많은 그 국가나 사회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제도나 체제의 어떤 논리에 좀 휩싸여 가지고 개개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조금은 등한시하지 않았나. 근데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그 개개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 방향에 지금 뭐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학 정신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하나 이게 이 코로나 전국 관련해서 혼자 방역을 잘한다고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같이 힘을 모아야만. 그러니까 이 동학 정신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동이거든요. 대동, 크게 하나 된다. 공동체 정신이죠. 우리는 홀로가 아니고 같이 우리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람의 중요성 그리고 그 사람 개개인들이 모인 어떤 대동 공동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회복
내지는 부활 뭐 그런 의미로 새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동학농민혁명 하면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네. 공부하면서 참 어렵고 좀 딱딱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이 동학농민혁명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충북 충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돌이요, 특별한 변신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돌이 아주 뜨거운 맛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딱 됐다고 하니까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대박. 와, 이거 좀 신기하죠? 이렇게. 뭐가 그렇게 신기한가요? 이런 거는 본 적 처음이에요, 가지고. 느끼하지 않고 더 담백한 것 같아요. 지금 뜨거운 맛을 보고 왔습니다. 담백하면서도 뜨거운 맛. 과연 그게 뭐길래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그 맛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찾아간 곳은 중화요리식당. 오늘도 한 끼 제대로 즐긴 손님들이 만족하며 식당을 나오는데요. 어때요? 맛 좋은가요? 배불러 죽겠어. 뜨거운 맛을 보고 왔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뜨거운 맛? 아니, 벌써 이열치열 뭐 이런 맛을 보는 건가요? 그런데 먹는 모습이 뭔가 친숙하기도 하고요. 오, 뜨거워. 국물도 없는 것 같은데 뜨겁다고요? 여기 뜨거운 맛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그 메뉴 하나. 예, 알겠습니다. 우선 뜨거운 맛을 시켜봤는데요. 과연? 주문하신 돌짜장 나왔습니다. 오. 짜장은 짜장인데 돌판에 나온 돌짜장. 기존의 쟁반 짜장은 잊어라. 이게 바로 돌의 맛있는 변신입니다. 이게 저희 집 무기 돌판입니다. 짜장면 맛도 맛이지만 짜장면을 담은 이 돌판이 압권이네요. 돌판은 이제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저기 돌판을 쓰다 보면은 이제 다 드실 때까지 그냥 뜨겁게 이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을 쓰게 됐습니다. 실제로 온도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처음 본 그 맛 그대로 끝까지 짜장면을 즐길 수 있다는 말씀. 안 그래도 맛있는 짜장면이 임자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거는 저거 돌의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 뿌리는 거거든요. 물을 딱 뿌려봤을 때 물방울이 금방 사라지면은 그때 최적의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달궈지면은 이제 면이 돌판에 늘어붙어가지고 짜장도 짜지고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거 온도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노하우 더한 돌짜장. 만들어지는 즉시 돌판에 뜨거운 기운 가득 품고 지글지글 그 자태 드러냅니다. 푸짐한 고명까지 더하니 맛있게 비벼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언제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아, 이 맛있는 소리. 보기에 좋은 짜장면이 먹기에는 또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짜장면이라는 게 따뜻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이 짜장면을 아주 따뜻하게 오래 먹을 수 있어서 먹을 때 있어서 위에 부담이 좀 덜하고 해물이 좀 푸짐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밥 비벼 먹는 것도 되게 맛있고. 어머나, 먹을 줄 아는 찐 손님. 면을 다 건져 먹어도 뜨거운 온기 그대로 남은 돌판. 남은 양념에 비벼 먹는 밥이란 정말 최고잖아요. 밥 한 톨도 남길 수 없는 맛이죠. 돌의 화려한, 아니 맛있는 변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평범한 식당 같은데요. 그나저나 뭐가 맛있나요? 사장님, 저희 고기 좀 가져다 주세요. 돌판 나왔습니다. 와, 이거 좀 신기하죠? 이런 거는 본 적 처음이에요, 가지고. 광주에서도 이런 거는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갖고 와, 이거 무조건 고기는 여기서 구워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본 적 없는 불판이라고요? 불판의 정체는 바로 돌. 이 돌의 정체가 뭔지 알기도 전에 올라간 고기. 숯불 열기 가득 머금은 돌 위에서 고기가 정말 제대로 익었습니다. 이건 뭐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맛이네요. 부엌에서 돌을 씻고 있는 사장님. 그 정체 밝혀주시죠. 저희 집 1호 보물 맥반석 돌이에요. 맥반석. 맥반석이라고요? 하루 장사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돌세척.
두세 번 세척한 뒤에 또 뜨거운 물에 끓이는데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매일 꼭 하는 작업이라고 하네요. 천일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소금으로 양치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따서 저희도 소독과 위생 개념으로 소금을 좀 넣어서 천일염을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두세 번 더 세척하는 맥반석. 손님상 오르기 전에 4, 5분가량 적당히 예열하는데요. 특별히 맥반석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맥반석은 열 전도율도 좋지만 고기를 구웠을 때 고기가 기름기도 잘 빠지고 고기가 육즙이 살아있어서 드시는 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담백하면서 맛이 좋아요. 고기의 맛을 극대화시켜주는 맥반석이라니 돌에 맛있는 변신이 많네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고기지만 맥반석에 구워 먹으니 즐거워서 좋고 맛까지 챙길 수 있어 대만족. 맥반석이 신기해서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있다네요. 와, 이거 처음 봤을 때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고요. 와, 이런 거 캠핑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일반 불판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기름이 튀어서 먹을 때 되게 불편한 감이 있는데 기름이 안 튀어서 불편한 감이 없고, 그리고 일단은 기름이 싹 빠져서 되게 담백하면서 육질은 살아있어서 좋아요. 돌의 특별하고도 맛있는 변신. 하찮은 돌이라도 임자 제대로 만나면 보물 취급받는 세상. 뭔가 특별한 맛이 보고 싶다면 음식과 환상궁합 자랑하는 돌의 세계에 푹 빠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끝으로요.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을 골목길 여행으로 좀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스탬프 투어가 그것인데 온라인 앱을 활용을 해서 전주시가 정한 코스별 스탬프 존에 가면은 이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요. 코스를 완주하면요. 소정의 선물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테마별로 3개의 코스가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가면 이 코스에 7개소씩 총 21개 스탬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한옥마을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데 또 가? 이런 반응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한옥마을을 찾으시면은 기존에 느끼시지 못하셨던 아주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외쳐볼까요? 좋다, 좋다. 전북이 참 좋다.